서 변호사님, 이번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간 이 난타전을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좀 관심이 좀 덜한데요. 그래서 민주당 다루면은 이 조회수가 안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또 다뤄줘야 하고 우리 시청자들도 야당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또 우리 쪽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는 꼭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 측과 이낙연 캠프 측이 이른바 무료 변론을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낙연 측에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해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윤영찬 정무실장을 비롯해서 뭐 박내용 대변인 등 총 출동해가지고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무료 변론이라는 게 무슨 사건에 어떤 무료 변론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죠. 네. 이명박 대통령 중에 그 혐의가 가장 큰 게 바로 이게 소송비 있죠. 예, 소송비. 변호사비인데 다섯 소송할 때 변호사비를 이제 삼성에서 대납에 삼성에서 이제 미국 로펌에 대납한 거 아니냐. 예. 이게 직접 뇌물죄로 예. 이걸 뇌물죄로 이제 처벌했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재명이가 소송이요. 2017년에 보면 이제 형을 강제 입원시킨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직권남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김영환 의원하고 그때 기억나지만 또 이게 선거법에서 허위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하고 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검찰부터 단계별로 수사하고 이게 재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때 최종적으로 한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거든요. 예. 근데 옛날에 이재명이가 한번 이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게 변호사들은 공짜로 변호받은 적이 없고 모든 변호사들한테 소정의 액수를 자기 돈 1억으로 자기 돈 1억으로 모든 변호사들한테 변호사비는 지급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명백하게 거짓말인 게 드러난 게요. 바로 이제 이번에 송두환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했죠. 헌법재판관 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됐잖아. 근데 청문회 자료를 하면서 송두환이가 이재명의 대법원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 2심까지는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지사직도 지금 날아가게 생긴 그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제일 출발. 중요한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기사회생한 거죠. 기사회생.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송두환이가 그때 대법원의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이 그럼요. 대법원의 변호에서 또 이겼잖아. 성공보수까지 다 하면 변호사에게 송두환 혼자 인력 받아도 적어. 뭐 이상훈 전 대법관 등 대법관들만 뭐 서너 명 그렇게 같이. 대법관들이 보통 이름만 빌린 도장값이라는데 그게 3천에서 5천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도장값이. 아무 변호도 안 하고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3천에서 5천이고 송두환 정도 이래 하면요. 이거는 이게 이재명 인생이 좌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기환송되면 성공보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성공보수가. 근데 송두환이가 이번에 하면서 10원도 안 받았다. 10원 안 받았다. 이렇게 청문회 자료에 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그게 공익 활동으로 그렇게 무료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무상연애에다가 이것도 뭐 무료 변론인가? 아니, 그러면 이게 이명박을 계속 무료 변론해주면 그것도 공익 활동이죠. 박근혜를 무료 변론해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걸 자꾸 이게 김영란법으로 청탁 금지로 엮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뇌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뇌물이냐? 자, 저도 이게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송두환이는 이게 서울시에서는 많이 했더라고. 서울시에서 7년 동안 48건 소송하고 그다음에 자문이 63건 해가지고 평균 한 건당 437만 원씩 받아갔어요. 근데 과연 그 변호인단 30명 있잖아. 송두환 포함해서 경기도에 소송이 없었을까? 이걸 전수조사라고 제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준석이가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송도안을 비롯해서 30명의 변호사가 경기도에서 많은 수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옛날에 그 김현장에서요. SK 최태원이도 구속됐었죠. 최태원이 변호사비를 못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김현장에서 최태원이 보고 변호사비 달라고 못하는 게 SK 그룹에서 김현장이 주는 게 변호사비가 몇천억 몇백억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과연 이게 그 이재명 변호인단 중에 경기도의 사건을 싹 썰어가면서 이재명이는 아주 싸게 해주거나 물을 해주거나 이러면 이건 뇌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직무와 관련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유력하게 대권 주자가 아니면 누가 이게 공익활동, 봉사활동 한다고 누가 그 무료 변론 해주겠어요? 대법관 한 분들이 한 번 오면은 1억, 2억 받는데 기본적으로 무료 변론을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거는 사전 이재명이가 봉사를 경기도지사라는 그 직위를 보고 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뇌물이라는 거는요, 돈을 이게 갖다 주는 것만 뇌물이 아니고 받을 돈을 안 받는 것도 이게 뇌물이에요. 그렇죠. 아니 받아야 될 돈을 이재명한테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돈 갖다 준 거나 받을 돈 안 받는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정당하게 받아야 될 변호사비를 이 사람이 이게 경기도에 사니까 경기도의 다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거나 예. 아니면 이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 예. 그럼 이게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하. 이렇게 무료로 또는 이게 아주 싸게 그럴 이렇게 수도 해주면 이게 뇌물이에요. 저는 뭐 청탁금지법은 당연히 걸리는 거고 예.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넣으면 걸리죠. 그쵸? 그러면 이게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 분이 변호사비가 100만 원일까요? 로스쿨 간노도 300, 500 받습니다. 예. 변호사비가. 그러면 이게 김영란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무조건 100만 원만 넘으면 다 김영란법이니까. 예. 근데 저는 뇌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사례도 놓지만 이런 이제 사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저께 TV 토론 때 이낙연 측에서 그걸 밝혀라. 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 사생활이다. 아니 이게 사생활입니까? 프라이버시 영역에 포함됩니까? 거기에서 변호사 간의 계약은 사계약이니까 공개 못한다. 하지만 뭐 다 변협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수임하고 그런 것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변호사비는 사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에게 이명박 대통령 얼마나 공격했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그것도 다스 사생활입니까? 저는 이게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력한 1위 대권 주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대법관, 헌재재판관, 부장판사 최고의 로펌이 30명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구성하니까 한 뭐 1,000억 가까이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화려하잖아요. 아무리 안 들어도 10억 이상은 든다고 그랬대요. 그냥 진짜 무료로 해줘도 10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이 재산을 봤더니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이재명을 이걸 가지고 고발했잖아요. 전철협이라고. 예, 전국 철거민 연합회 철거민들이 열받았는가 봐.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 재산이 2017년에 26억 8천이었어. 네. 26억 8천. 그런데 2017년부터 소송을 엄청나게 했죠. 그럼 이게 자기 돈이 몇 억이 줄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재산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2억이 늘었어. 28억 6천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28억 6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변호사 소송은 소송 3번 하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맞아요. 소송 3번 하면 이게 집안 망한다는 그만큼 이 돈이 많이 나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MB 또 자꾸 MB 제가 이야기 들지만 그때 소송비 막 몇십억 더서 이러고 대납 넣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에게 2억 가까이 재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비에 저는 사비로 1억 썼다는 게 있죠. 예. 이것도 이게 증거 저는 안 믿습니다. 증거 내놔야죠. 그렇죠. 이 증거 이거 내놔야 쓴 것도 되는 내놔야 하고 일부 이게 사생활이 아닌데 자기는 이게 증거를 안 내잖아요. 실제는 제가 보기 뭐 진짜 이게 자기 개인 돈으로 1억 썼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돈으로 썼는지 개인 돈으로 쓰면 이게 재산이 경기도에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월급이 이게 다 모아봤자 이게 2억이 늘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경기도 그 무슨 특할비 같은 거 비자금 뭐 이렇게 갖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 뭐 사실은 아니겠죠. 예? 옛날에
옛날에 홍준표 의원도 특수활동비가 많아가 집에 생활비 줬다고 그때 홍준표 의원도 그랬잖아요. 원내대표 때. 예. 근데 경기도 지사에게 특수활동비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원내대표랑 뭐, 저는 이게 1억도 말이 안 되지만 1억을 개인 돈으로 줬다? 자, 그러면 이게 재산 증시 그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세금 빼고 연봉 있잖아요. 예. 다 합쳐봤자 1억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본인 생활비는 안 씁니까? 뭐, 활동? 그러고 이게 변호사비를 그만 쓰고 재산이 이게 2억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부동산 투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드러나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무조건 이게 뭐 사생활이 넘어간다. 의형부형. 이건 아니라 봐요. 심각한 문제라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언론중재법, 이 재갈법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 있나? 아예 언론에서 보도를 못 오도록 막아버리려고. 야,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있죠. 예. 국세청이 이제 그 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김현장을 선임한 거예요. 보통 그 공무원들이 국세청 같은 김현장 선임 어렵거든. 김현장은 최하 재판비가 몇 억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사가 난 게 변호사비를 3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김현장에서 국세청 소송을 큰 걸 해준 거예요. 이게 벌써 뇌물 아니냐 김현장이. 예. 뇌물이죠. 뇌물이죠. 3억 받을 돈을 300 받고 해주면 뇌물이잖아요. 예. 뇌물이라는 게 꼭 적극적으로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요, 정말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아주 이게 그 심각하게 한번 변호사별로 딱 그 제가 국민의힘에 제안하잖아요. 예. 30명의 변호사가 있으면 이 중에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라든지 왜 박원순이가 지금 송도하는데 사건을 싹쓸이 준 거 아닙니까? 예.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예. 있다면 경기도에 받아간 돈으로 자기는 벌고 이재명이는 무료 변호해주고 이게 하면 이게 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는 전수조사라는 거죠.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협에 다 신고를 하고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수임할 경우.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철협, 전국철거민협의회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경찰이 뭐 빨리 수사는 안 하겠지만 또 깔아뭉갤 것은 뻔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중대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거 성남 FC 그 뇌물 있잖아요. 161억. 이것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예. 이게 인천하고 틀려요. 안상수 시장도 너가 막 흥분해가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그 성남에 들어오려는 기업들 있잖아요. 압박해가지고 압력력 가지고 이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거거든요. K재단, 미러재단보다 이게 훨씬 심각한 데는 직권남용 보는데 근데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이게 이 변호사비 뇌물 사건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남 FC는 그래도 시민구단이잖아. 예. 지가 받은 건 아니죠. 예.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직권남용 혐의는 있지만. 예. 그런데 이거는 이거야말로 사건 자체는 사적인 거잖아요. 예. 자기 형을 강제입원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데 사적인 변호사비는 당연히 지 개인 돈을 내야 되잖아.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게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화 변호인단을 30명이나 구성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이게 저는 했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뇌물 중에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공수처라든가 이 검찰청에서 반부패 중앙수사부 같은데 강력부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데서 지금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데 경찰에다 맡겨갖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예? 이건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성남 FC 그 161억 사건도 경찰이 거의 다 수사를 해놓고 이재명 지사 소환을 뭐 몇 차례 했는데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면으로 내겠다 어쨌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뭐 곧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경찰은 벌써 또 딱 덮어놓고 유야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수사를 해놓고도. 예. 아마 이제 그 전국 철거미 협의회 전철련 이거는 이제 그 경찰에 고발해도요. 또 이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어차피 공수처로 이게 공수처로 가야 될 사안이거든요. 뭐 추가로 이게 여러 건이 고발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인들이 그 30여 명이 명단을 다 나오잖아요. 네, 다 요즘 게 인터넷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전수조사를 해보면 뭐 경기도든 산하단체든 여러 군데 이게 연루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게 빨리 저는 팩트부터 조사해서
추가 고소를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